안녕하세요. 갈매기입니다. 오늘은 유언장의 효력과 유언장 없는 경우의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관계에 대한 정의나 문화, 절차 등이 한국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상속 관련 절차도 한국과는 많이 다릅니다. 평소 관심 없이 지내다가 갑작스런 일을 당하게 되면 허둥지둥 하다가 때를 놓치고 큰 낭패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길 수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상속 관련해서 미리 알아두어야 할 캐나다의 부동산 공동소유 개념과 텍스의 종류, 그리고 사망, 불능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국에서는 없어도 되는 유언장이 캐나다에서는 왜 필요하며 그 효력은 어떤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장 없는 경우의 상속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참고를 위한 정보 차원일 뿐 실제 절차는 변호사와 상의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상속재산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상속세는 없지만 Deemed Disposition 개념이라고 해서 사망 시점에 재산이 처분된 걸로 보기 때문에 사망 당시까지 발생한 세금은 납부해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양도세가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수 있고, 뒤에 설명할 상속 프로베이션 절차에 대해 프로베이션 텍스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없다고 들었는데 뭔 세금이 이렇게 많아? 할 정도로 상속 시에 이런저런 세금이 부과됩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야 될 개념이 공동소유의 개념입니다. 이 역시 한국에는 없는 개념이라서 상속을 생각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상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주택을 공동소유한다고 하면 부부가 50대 50 혹은 80대 20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공동소유가 아니고 분할소유입니다. 캐나다 역시 이런 분할소유 개념이 있지만 대부분 실질적인 공동소유, 즉 부부가 100대 100 공동소유하며 한쪽이 사망하면 별도의 절차나 세금 없이 신고만으로 다른 공유자에게 명의이전됩니다. 분할 공동소유를 tenancy in common이라 하고, 공동소유를 joint tenancy라 하는데, joint tenancy인 경우에는 배우자 사망 시에 공유자에게 100% 이전되기 때문에 상속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집 살 때 변호사에게 특별히 이야기 안 하면은 조인트 텐넌시로 등기해 줄 텐데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과 둘이 사는 엄마가 같이 사는 집을 혹시라도 본인 사망 시 다른 형제나 가족에게 주지 않고 아들에게만 주고 싶다면은 텐넌시 커먼보다는 조인트 텐넌시로 등기해 달라고 변호사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반대로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는 아내가 바람피는 남편을 보고 화가 나서 친동생이나 친정 부모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조인트 텐넌시였던 집을 텐넌시 인 커먼으로 바꿔달라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집은 나중에 상간녀의 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말 나온 김에 이혼 관련 상식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매트리모니얼 홈이라고 해서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은 특별히 보호되기 때문에 비록 한쪽 명의로만 등기되어 있는 집이라 하더라도 이혼 시 명의에 없는 배우자를 쫓아낼 수가 없고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상관없이 50대 50으로 분할해야 됩니다. 한국과는 너무 다르죠. 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혼으로 3년 이상 함께 살았거나 공동의 자녀가 있다면 커먼로 파트너로 인정받아서 헤어질 때 재산을 역시 반반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합의가 안 되면 소송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결론 나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혼 시에 50대 50으로 나눠야 하는 게 법입니다. 이 역시 사실혼은 보호받기 어려운 한국과는 많이 다른 개념이죠. 매트리모니얼 홈이 아닌 투자 목적의 주택이나 자산 등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혼인기간과 기여도에 따라서 나눕니다. 물론 한국보다는 공평하게 배분하겠지만 역시 결론은 소송이 끝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언장이 필요한 사망과 그 직전 상황에서 필요한 위임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유언장, will은 당사자 사망 시 필요한 서류인데요. will 작성만 해두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인정 절차인 프로베이션 절차를 거쳐 법원의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야 비로소 상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장 없는 경우에 비해 기간이 엄청 짧지만 그래도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아직 사망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교통사고로 장기간 의식을 잃은 상태에 빠지는 경우같이 스스로 정상적인 의사표현과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비해서 자신의 재산이나 건강에 대한 관리사항을 미리 위임해 두고자 할 때 만드는 서류가 파워 오브 어토니입니다. 치매나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본인이 명시적으로 중단해서 밝힐 때까지 계속 유효한 Continuing POA가 있고,
특정한 목적 혹은 일시적인 기간 동안만 재산권 행사를 위임하는 Non-Continuing POA가 있습니다. 보통은 will 작성 시 power of attorney도 같이 작성해 둡니다. 그러면 will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망자를 위해서 execute, 즉 유언장 집행인을 지정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디언과 커스토디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디언은 재산관리를 포함한 법적 결정을 대신해주는 사람이고, 커스토디언은 재산 관련 결정도 일부 내릴 수 있지만 미성년자의 일상적인 양육을 담당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당연히 재산 분할이나 상속에 대한 지정을 할 수 있고, 사후 자신의 장례식에 대한 부탁이나 자신의 사후에 관련된 사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달리 온타리오에서 자필로 쓴 유언장은 매우 극한적인 상황이 입증되는 경우 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행기 추락 중이라든가 겨울 등산 중 같은 극한 상황에서 최소 정인 투명이 보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변호사 앞에서 공정받은 유언장만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장 없는 경우의 상속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순인데요. 특별히 배우자에게는 35만 불을 먼저 상속한 후에 남은 재산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고, 배우자와 자식이 없는 경우라면 부모에게, 부모도 없으면 형제에게, 부모, 형제, 자식 모두 없으면 조부모에게, 이런 순서로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프로베이션 절차 진행 후에 서티피케이트를 발급받아서 익스큐터가 부동산 매도 서류에 서명할 권한을 가지고 재산을 처분해서 피상속인들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익스큐터가 판단해서 재산을 처분하긴 하지만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처분이나 권리 행사는 피상속인들이 이의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언장에 불만을 가진 상속권자가 아마 유언장에서 분배에 제외된 직계 가족이겠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걸 유류분 소송이라 하고 유언장에 우선해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인정해 주는 데 반해서 캐나다에서는 유언장이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면 유류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 내 재산은 캐나다 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내 재산 상속은 한국 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 외 고려할 사항은 양도소득세입니다. 망자가 직접 거주하던 주택이라면 캐피탈 게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거주하지 않았던 주택이라면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납부해야 상속받을 수 있고요. 이 점 감안하셔야 됩니다.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말씀드린 분할 소유냐, 공동 소유냐에 따라서 세금 문제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게 법원의 프로베이션 절차, 법원 인정 절차 거치는 데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5만 불까지는 0.5%, 초과분은 1.5%인데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기준이 아니라 자산의 총가치 기준이라서 100만 불 주택이라면 모기지 액수 상관없이 15,000불 정도 되니까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도 한국의 상속세 생각하면 끔값이지요. 그리고 재산관계가 복잡하고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트러스트에 신청해서 학업을 마칠 때까지는 학비만 대주고 대학 졸업하면 집을 사주라. 그리고 결혼하면 나머지 자산을 다 주고 결혼 안 하면 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트러스트 계약서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재산이 국가로 귀속하는 에시쳇 대상이 된다는 카드라가 있는데 극히 드문 경우이고 재산이 있는 분이 돌아가시면 어디에서 나타나도 영국권자가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 절차는 기본적으로 유언장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지만 확인해야 될 게 많아서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재산이나 가족 상황에 따라서 수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캐나다는 한국의 가족관계 등록부 같은 공문서가 없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결혼하지 않은 이민자의 경우에는 부부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자녀를 출산해서 자녀의 birth certificate에 부모로 등재되어 있다면 부부관계 입증이 가능하겠지만 자녀와 같이 이민 온 경우라면 부부관계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이때 한국의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공문서를 국가가 인정해주는 제도가 아포스티유인데요. 한국과 캐나다 같이 아포스티유 협정 체결 국가인 경우에는 외교부 인정 등 시간이 걸려도 관계 입증이 가능한데 대만같이 캐나다와 아포스티유 입정 미체결 국가 출신인 경우에는 정말 낭패입니다. 예전에 제가 소속된 회사에 대만 출신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전업주부 부인이 남편과 조인트 어카운트 없이 사셔서 그 많은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생활비 인출도 못한 공경에 처하신 경우도 봤습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는 없지만 망자가
숨겨둔 사실혼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에 혹시 돌아가신 이분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분 찾습니다, 이런 광고를 내서 진짜 싱글이었음을 입증해야 법적 상속권자들이 상속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쉬운 일이 없습니다. 유언장 없는 경우에도 캐나다는 한국과 같은 유류분 소송 인정되지 않고요, 배우자 우선 상속 35만 불도 동일합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는 상속 자격을 증명하는 공문서가 없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은 필수입니다. 생명보험보다 남아있는 가족한테 더 중요한 게 유언장입니다. 요즘은 사실혼도 그리 드문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유언장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젊은 변호사가 나보다 더 오래 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상황 발생 시에 좀 더 쉽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은퇴 혹은 사망하더라도 변호사 협회 통해서 팔로우발 변호사가 지정되겠지만 작성해준 변호사가 처리해주는 게 좀 더 깔끔하겠지요.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인터넷 유언장 서비스도 있습니다. 대략 80에서 100불 정도 하네요. 하지만 캐나다에서 패밀리 닥터와 변호사는 볼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지내두시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유언장을 계기로 변호사 한번 만나 뵙는 것도 가치 있는 일 같습니다. 당장 유언장 작성하시죠. 이상으로 유언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이 많아서 짧게 말씀드리다 보니 설명이 충분치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변호사께 직접 문의해 보시거나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굿바이. 감사합니다.